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아마 몇 시간 후 여기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26일 날 새벽 12시인가 되죠. 이재명과 트럼프가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정상회담이 아니고 그냥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불러다 놓고 일방적으로 그냥 훈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결과는 내일 아침 되면은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트럼프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가 극과 극을 이룹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은 참 신앙이 좋은 분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그런 친지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거의 뭐 80% 90% 이상이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또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들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서 생활하고 또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온 분들인데, 참 그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이 매스컴들이 참 사람들을 쇠뇌시키구나. 한국에 있는 그 언론들은 모두가 미국의 그 좌파 성향의 그 매스컴들, CNN,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ABC, 뭐 MSNBC, 뭐 이런 어떤 그런 레거시 메디어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드린 그런 미국의 그 주류 언론들은요, 죄다 좌편향, 극좌입니다. 완전히 좌쪽으로 물들어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적이다 못해 트럼프 나쁜 인간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계속 트럼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매스컴의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의 그 주류 언론들이 그대로 그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매일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뉴스를 접하는 많은 국민들이 참 트럼프가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계의 그런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예. 제가 오늘 트럼프의 인물에 대해서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는 시간이지만은 트럼프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요. 각각 뭐 개인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예.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개인의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평가를 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 인간이 그 살아온 모든 삶의 그 과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또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사회생활은 또 어떻게 해왔고, 또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지내온 그 삶의 발자취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 무엇인지, 정치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이런 좌파 쪽이구나. 이 사람은 우파구나. 이 사람은 민족자, 애국자구나.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두 가지의 그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이슈,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 친구는 국방비를 지금 그 주둔비를 올리라고 한데서 그거 하나 이슈 가지고 트럼프 나쁜 사람이다. 음.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트럼프가 지금 뭐 관세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다. 그 관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트럼프를 아주 악마화하는 어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특히 그 사람의 행동, 예를 들어서 정치 철학이 있다면은 그 정치 철학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이재명보다 더 싫어해요. 참 이상하다. 이재명이를 저렇게 나쁘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야 될 그런 건데, 오히려 뭐 이재명보다 훨씬 더 트럼프를 나쁜 인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모든 자료들이 다 나와 있죠. 뭐 구글링 해 보면은 그 사람의 뭐 과정과 학벌 공부한 그런 과정과 또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트럼프 그 재단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온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업적이라든가,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면을 해왔던가 하는,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가정의 삶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구글링 해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그리고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뭐 트럼프는 뭐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셋째 아들인가, 그렇죠? 넷째 아들인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상당히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은 트럼프가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 캐릭터가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군사학교를 보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군사학교에서 그 유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비리그죠. 경영학에서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워튼 스쿨이라고 그러죠.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워튼 스쿨을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참 이분도 수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트럼프 재단을 설립을 하고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그런 성공적인 그런 우리 그 경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한 것은 이분이 그 트럼프 그 재단을 만들고 성공하게 됐을 때가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8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마 41인가 2인가 그 나이 때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그 오프라 윈프리와 대담을 하는 그런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지금 그 유튜브랑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이때 오프라 윈프리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눴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트럼프의 사상과 이 사람의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이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이죠. 예, 37년 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의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또 미국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게 되고 미국의 지금 세계적인 어떤 그런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잃어가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처할 것이라는 것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트럼프가 예측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그럼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럼 어떤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트럼프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관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철학 속에는 지금 뭐 관세를 때려서 일시적으로 무슨 그냥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한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사람의
정치 철학 속에는 미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러한 수단이 될 거란 것을 이때 이미 예견을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재미난 것은 그 인터뷰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러면 이 대통령, 참,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어려울 거다.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어려운 그 대통령직을 당신이 만약 대통령이 되어서 할 생각이 없냐? 이제 그때 40대에 트럼프에게 그렇게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예. 그렇게 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대통령직을 자기는 수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더 하냐면은 그러나 할 사람이 없다면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자기라도 대통령이 돼서 나와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인터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37년 전에 그 40대의 트럼프 속에 있던 그런 어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진단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그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 2기를 맞이해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고 어떤 그런 힘을 하면서 미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지금 그런 정책과 그 사람의 그 사상과 철학이 이미 40년 전에부터 그 이전부터 다 그것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예. 이런 인물을 마치 그 미치광이라 그러고 또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보면 제가 너무 황당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의 철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마치 그냥 미치광이 같은 사람으로 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이전에까지 그 오바마까지는요, 물론 뭐 지난번에 누굽니까, 바이든 다시 또 4년을 했지만은 그 민주당 세력들,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중국과 친하게 하면서 서로 그 이해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미국을 해체시키려고 했습니다. 참 그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 미국의 대통령 딥스테이트지만 미국 대통령인데 어떻게 미국을 해체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목적은 뭐냐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지배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뭐냐 미국입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 그다음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야말로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글로벌리스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글로벌리스트가 가장 두려워하고 없애야 할 그런 대적의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이상을 갖다가 이 딥스테이트들이 장악을 하면서 서서히 미국을 해체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중국을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중국과 함께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야욕을 그렇게 품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이 딥스테이트의 그 세력을 이미 젊어서부터 간파를 했고 근데 대부분의 뭐 70% 80%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딥스테이트와 연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깊이 있게 딥스테이트에 소속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관료의 미국의 관료의 조직 세계 수백만이 되는 그런 관료 체계에 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 딥스테이트와 연결을 지어서 그들의 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딥스테이트를 척결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딥스테이트 세력은 여기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스컴입니다. 예.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CNN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그다음에 ABC, MSNBC,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이런 그런 언론과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법원이 좌경화 됐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판사들이 좌경화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또 많이 좌경화돼 있고, 학교가 좌경화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제거하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악마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한 것을 왜곡을 하게 해가지고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트럼프가 아주 좀 저질적인 그런 인간인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나쁜 인간으로 묘사를 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의 지지도가 60%를 넘어서 70%에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인간인데 미국의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60% 70% 사람들이 그러면 트럼프와 같이 똑같이 또라이입니까?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기독교의 많은 교인들이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의 정책을 한번 보세요. 다시 미국을 살리면서 미국의 개인의 자유를 다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지금 다시 찾게 하고, 거물어가는 윤리의 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호모섹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호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국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그 정신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미국을 다시 그 기독교 정신 속에서 위대한 국가로 다시 세우겠다는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한 개인으로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약점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 매스컴들이 그것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사기꾼, 바람둥이, 거짓말쟁이, 그런 허황된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해서 지금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대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인, 트럼프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뉴스를 지금 CNN이나 이런 주류 언론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미국의 보수 기독교 세력을 포함해서 미국의 애국자들은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 예. 이런 흐름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을 미국이 다시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 직전이죠.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공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놀랄만한 어떤 그런 그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일부터 먼저 하겠다. 워싱턴 D.C.에 있는 스왑프를 늪지대죠. 딥스테이트를 얘기합니다. 딥스테이트를 우리가 다른 표현로 하면 또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고 우리가 또 그 숨은 정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섀도우 가버먼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딥스테이트들이 이 배후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지배를 하는 그 스왑프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그 나와 있는 의회라든가 어떤 정치의 모든 그런 중심에 워싱턴 D.C.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스왑프 늪지대를 다 드러내 가지고 거기 있는 벌레들을 다 없애겠다고 자기가 그걸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싸우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가지고 2020년에는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직을 뺏기죠.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이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 이런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작년 7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그 연설 도중에 암살하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키셔서 트럼프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0.02초 차이로 총알에 피해가면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돼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미국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가 무브먼트를 통해서 모아지는 그 인재들을 젊은 사람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각각 지금 FBI 국장에다가 그다음에 뭐 CIA 국장, DNI 국장, 그다음 법무부 장관, 뭐 국무부 장관 다 그 젊은 사람들을 부통령 다 해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다시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바꿉니까? 세계를 지금 세계 질서를 지금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그 생각은 간단합니다. 첫째, 미국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러나 그 싸움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플랜을 길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와서 지금 오바마에 대한 기소 문제가 터지는 걸 보면은 이제 어떤 트럼프가 국내 문제 딥스테이트와의 전쟁도 이제 수면으로 끌어올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6개월 동안은 보십시오. 러우 전쟁을 마감을 시키려고 하고 이란을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란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다음 러우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번엔 지난주에 푸틴을 불러가지고 어떤 경고를 줬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 문제가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중국 최종의 국제적인 어떤 정세에서 트럼프가 대적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마약을 통해서 펜타닐을 생산해서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그 마약 카르텔을 통해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1년에 십수만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온갖 그 스파이 짓을 통해 가지고 미인계를 쓰거나 아니면 그 뇌물을 줘서 그 대학 교수나 어떤 그런 기술 그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고 또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로비를 해 가지고 그 친중적인 어떤 그런 걸 해서 망가뜨리고 공자학원 같은 것들을 곳곳에 심어 가지고 스파이 짓을 하고 그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그거 다 지금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심지어는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의 그 유학생들을 다 쫓아낸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엊그저께 뉴스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뭐 500만 명인가 되는 어떤 미국 내에 있는 유학생들의 그 전수조사를 한답니다. 아마 엄청난 숫자가 내년에 우리 한국 유학생도 마찬가지겠죠.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유학생들을 쫓아낼 거예요, 이제. 물론 뭐 범법적인 어떤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 뭡니까? 미국을 다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미국은 뭐 저도 미국에서 80년대 유학을 갔습니다만은 엄청난 혜택을 줬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제가 80년대 유학 갔을 때 한국은 지금처럼 선진국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무조건 하고 미국 정부에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공부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공부시켜서 또 돌려보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미국에 영향을 줘서 그 나라를 자유민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쳐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임무를 흘려놓은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용을 해가지고 그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아니고 정보원들을 보내가지고 다 정보를 캐가고 나쁜 것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한 장본인이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이제 중국 공산당을 몰락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싸움이 지금 정점에 올랐죠. 조만간 전 중국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버티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중국의 힘이 뭐 미국보다 지금 더 크다고 그러는데 그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그 전략 무기라든가 무슨 어떤 군대수라든가 아니면 뭐 GDP 그것도 세계 2위고 뭐 군사력도 지금 미국과 버금가는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 더 앞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싸우면서 못 이길 거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런 무기의 숫자나 그런 어떤 숫자로 결정이 되나요? 아니죠. 전쟁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장기전 러우 전쟁 보십시오. 지금 3년 반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쪽 작은 나라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근데 이 강대국 간의 이 전쟁이 벌어지고 보세요. 수년 동안 지났는데 그 수년 동안에 지탱할 수 있는 미국의 국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거는 미국 국민들에게 나옵니다. 그 중국 국민이나 미국 국민에게 나오는 거죠. 근데 중국에 지금 14억 인구 중에 10억이 9억인가 10억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43년을 살아보니까 미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그 경제력과 미국의 그 국민들의 의식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미국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30년 동안에 딥스테이트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런 미국을 서서히 해체를 시키려고 해온 거죠. 그걸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알고 트럼프를 통해서 다시 이제 마가 무브먼트를 통해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건 애국 운동이죠. 우리가 그 측면에서 트럼프를 평가하고 그 측면에서 지금 세계 질서의 재편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뭡니까? 다시 지금 세계를 재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내려앉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1대1를 통해서 중국 몽을 실현하려고 했던 시진핑을 지금 몰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진핑가 지금 몰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힘을 빼겠다는 거죠. 그 힘은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자유를 보장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더불어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 것을 재편하는 겁니다. 경제 구조를. 지금의 경제 구조로는 미국이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출혈을 지금 손해를 보고 미국이 경제가 망가지면서 중국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관세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미국 측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100%를 한다, 트럼프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한테 불이익을 오더라도,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트럼프지 않습니까?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인정을 하고 그 트럼프가 저런 정책을 펼치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호흡을 맞춰서 우리에게 국익에 유리히 된 쪽으로 그것을 정책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부인을 하고 또라이라 그러고 그걸 배척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 참 너무 황당해요. 예. 이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예. 아니, 지금 미국 대통령,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70%의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을 재건하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재명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너 이제 친중할래? 친미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예전에는, 지난번에 오바마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그런 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도 벌고 미국하고 안보해가지고 안미 경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중간에서 우리는 양쪽에서 다 그냥 양쪽을 다 만족을 시키고 우리는 부자가 되겠다, 평화를 유지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건 안 돼요. 왜? 중국이 세계의 적은 중국이라고 지금 딱 이렇게 미국은 이미 이제 그것을 하고 전쟁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경제전쟁을 들어가고 중국을 내려앉히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중국이 이 힘을, 패권을 가지고 이 세계를 어지럽히지는 지금 중국이 얼마나 나쁜 짓 합니까? 마약을 내서 팔죠. 그 다음에 또 이 아프리카, 중남미, 그 다음에 또 중앙아시아,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속국으로 둬가지고 지금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올가매고,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지금 많은 중국의 그 파워가 들어와가지고 좌지우지합니까? 언론, 노조, 정치인들, 친중 세력들이 엄청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지금 나라가 혼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국을 내려앉히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야 미국의 이념, 가지고 있는 가치, 이념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이 질서를 평화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던 그 힘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다시 재편하겠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내려앉히고, 러시아를 내려앉히고, 미국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브릭스 그 세력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란, 브라질, 인도 아닙니까?
이란은 내려앉혔죠. 러시아 이번에 손보죠. 이번 중국만 내려앉히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생각했던 그런 세계 평화 질서를 갖다가 재편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이 트럼프의 지금 정책입니다.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안 봐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트럼프를 욕할 것이 아니고 이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트럼프가 좋아하고 이 트럼프와 함께 코드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할 수 있느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우리가 트럼프하고 잘 호흡을 해서 미국과 함께 연합을 해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지 않습니까? 예? 이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가지고 한다면은 중국에 지금 내려앉는 그런 모든 그런 혜택들이 한국으로 다 올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도 그러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참 좋아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120, 30년 전에 20대 수만 명의 미국의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나라의 기초를 닦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그 힘이 바탕이 돼가지고 한국이 깨어난 거죠. 그리고 또 6.25 때 3만 8천 명의 20대도 안 되는 뭐 19세, 20세, 21세 이 젊은 청년들이 미국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3만 8천 와서 3만 8천 명이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지난 70년 동안에 미국의 도움으로 정말 세계 강국이 되는 나라,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자유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진 미국이 후원을 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성공한 나라 중에 가장 유일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은 저는 대한민국을 포기 안 한다고 봐요.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뭐 미군을 철수하니 뭐 한미국 동맹을 깨니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이만큼 세워놓은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그 사람들이 지금 포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 선에서 중국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자유적인 친미국가로 만들어서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만들어서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세계를 하는데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호흡을 같이 맞춰가지고 한국을 다시 이제 재건시키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앞으로 1, 2년 내로 저는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과 곧 이제 중국 문제 해결되면 김정은과 또 이제 회담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이때 아마 트럼프가 이 북한과 수교 문제를 꺼낼 거라고 봅니다. 동맹 문제를 꺼내려고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말도 아닌 얘기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데 트럼프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재적인 그런 비즈니스맨이에요. 대단합니다. 지금 그 각국 정상들 다 그 나라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저기 EU, 일본 다 내려앉히는 거 보세요. 대단한 수완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철학이 분명하고 행동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살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어떤 아이덴티티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은.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2016년에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완전히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사람의 그런 강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강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인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허물어져가는 미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예, 지금 다 세워졌었습니까? 예. 군대 내에서 그런 지금 성전환 수술한 모든 군인들 만 몇천 명을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예. 학교 내에서 지금 어떤 그런 공립학교 내에서 어떤 그런 호모섹스 문제를 지금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서류에 올라갈 때 보면요. 그 섹스에 대한 문제, 성별에 대한 그런 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한 5가지가 나와요. 예. 당신은 남자입니까?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그 다음에 뭐야? 나는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나는 트랜스젠더다. 아니면 나는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한 5가지로 나와요. 그거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예.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 그 지금 모든 서류가 다 그렇게 다 밖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것이 좀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이런 인물에. 이런 강한 인물들이 지금 딥스테이트의 그 악마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온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2016년에 세웠고, 2020년에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밀려났지만 다시 부활을 해서 2024년에 작년에 대통령으로 다시 세워져 가지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어떤 보수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세워나가는데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또라이다, 뭐 악마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왜냐면은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하겠느냐?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대적을 하리요?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은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은 그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트럼프를 바라볼 때 인정이 안 되고 어떤 면에서 내 그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러져가는 미국을 재건시키고 교회를, 망가진 교회와 기독교 그런 이념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미국을 가장 위대한 그런 국가였던 미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미국만큼 영향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지금 다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들어선다면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거죠. 감사하게도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이 세워졌고, 기독교 이념으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기독교 이념으로 바탕을 끈 한국의 헌법이 세워졌고, 나라의 기초를 미국 헌법과 미국의 그 모든 이념들을 가지고 와서 세운 것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경제를 부강을 시켰죠. 그 배후에는 미국의 후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흥을 했습니까? 제2의 지금 기독교 국가로 지금, 미국 다음으로,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이런 한국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비디오에 영상에 올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두 나라, 미국과 한국과 또 이스라엘이 또 있습니다만은, 예, 이 세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사탄이 제일 먼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조만간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회방하고 막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말도 아닌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러한 전쟁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사단이 막지를 못하고 회방하거나 그렇게 이제 지연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야, 이 큰일 났구나, 또 5년을 이재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탄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트럼프라는 인물을 세워서 그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예. 정치에 관여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을 갑자기 세워가지고 2016년에 세워서 미국을 다시 지금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번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예. 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계엄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가능성도 없고 정말 희망이 다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결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 가까워진 거죠. 예.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짙은 거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0장이 뭐라고 됐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어둠 딛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언급을 안 합니다. 지금 위기인데, 예, 위기고 기회인데, 예, 어떻게 교회가 눈치를 보고 지금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악이지 않습니까? 예. 눈치를 보고 오히려 교회가 탄압을 받을까? 탄압받아야죠. 예. 왜 교회가 그런 것을 진리를 선포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예. 조만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텐데 그때 교회가 아무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얼마나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얼마나 수치를 느끼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예,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이걸 보십시오. 조만간에 이제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내일 아침 되면은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이재명이 폭삭 망할 겁니다. 저는 이 회담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회담 자체가 형성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 2달 전에 그 백악관으로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예. 그때 루인스키입니까? 예, 불러다 놓고 아주 그 면박을 줬잖아요. 예.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이 정상회담하고 무슨 그다음에 이 무역 관계 협정하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를 대하는 그 자세를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의 대통령 일단은 그 대통령 당선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감옥에 집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서히 앞으로 이제 몰락을 시키겠죠. 예, 중국이 무너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 날이 가까워져 왔고, 예, 그런 모든 순간에 부정선거 문제가 터지고 이제 이재명의 죄악이 터지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런 숨겨져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게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물론 그 시간을 제가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조만간에 얼마 멀지 않아서 5년 안 갑니다. 올 안으로도 저는 이건 뒤집어질 거라고 봐요. 왜? 트럼프 입장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 이제 그렇게 가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트럼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 내에 우리 기독교 보수 세력들의 열망이 그렇게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와서 모여서 그렇게 매주 그렇게 한다는 걸 트럼프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만은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믿는 분들이 트럼프를 더 싫어하고 그냥 악마화하더라고요. 야, 참 이건 아니라고 싶어요. 예, 그런 인물이 우리 한국에도 나와서 한국을 뒤집을 만한 지금 한국도 이제 이게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 좌익의 세력들이 얼마나 뿌리를 내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5년, 이번에 또 5년을 하면서 그 전에 노무현이 있었지만은 수십 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갈면서 자기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지금 여기 모든 걸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싸워야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죠.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승리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을 또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 선교의 국가로 세우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우리가 이긴 싸움이죠. 예.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국가가 G2 국가로 올라가는 거죠. 미국이 같이 협조를 하면은 한국은 정말 그야말로 남북 통일이 되고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미국 다음으로 정말 힘을 가진 나라. 이때까지 그 중국의 그 수천 년 동안 중국의 그 참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중국에 대해서. 지금 그 중국이 우리를 한국을 먹으려고 지금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걸 완전히 돌아서서 우리가 중국을 이제 중국보다 더 위대한 국가가 돼서 중국에 있는 그런 신매덕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들에서 선교를 하고 그 사람들을 또 깨우치고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나라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힘을 모으고 보이스를 내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올 안으로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창대하게 나오고 축복의 역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민족의 정말 축복이 오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미국의 그 뭐 법으로는 헌법으로는 그 제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불문율로. 그러면 이제 지난 2016년에 1기를 했고 이번 2024년에 4년을 하면 2028년에 대통령직을 그만하게 되는데 지금 자꾸 앞으로 2028년에서 2032년까지 8년을 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참 재미납니다. 왜냐면은 2020년에 대선 때 그때 트럼프가 졌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로 인해서 뺏겼는데 그 대선이 있기 직전에 미국에는 여러분 그 기독교 그런 그 교회 내 그 예언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언자 중에 유명한 분들도 있으시고, 물론 뭐 그 예언이 100%다 맞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나, 그 영향을 주는 많은 그런 훌륭한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 그 여자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2020년 11월 전이에요. 2기 때 이제, 그 대통령 이제 선거 있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언을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8년을 더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주셨대요. 그때 이제 2016년에 이미 4년을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2020년에 4년을 더 하면은 이제 그 8년이 그 4년을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2020년부터 그러니까 그 앞으로 8년을 더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그것을 함구를 했답니다. 왜? 이건 뭐 말도 아닌 일이니까. 아니, 앞으로 4년이면 4년이지 왜 8년을 한다.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그 예언을 받고도 그걸 바깥으로 그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에 트럼프가 8년 한다, 8년 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순종하는 의미에서 자기는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비디오로 그 저 유튜브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거 참 재미난 일이다. 뭐 저도 그것을 뭐 100% 받아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8년 더 할 수 있지. 그 저도 지금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과연 이번 2024년에서 2028년의 대통령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4년을 더 하게 될지. 저는 4년을 더 하게 하시려고 본다고 봐요. 왜? 4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데 트럼프 같이 강력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은 8년을 이루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이건 제 기대입니다만은 그 우리가 한번 두고 보죠. 뭐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오히려 지금부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